안녕하세요. 파고다 톡불백서의 노가리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초에 달력을 보면서 공휴일의 개수를 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매년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는 공휴일의 최대 변수는 바로 음력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9월 8일 토플 시험에 출제되었던 양력과 음력의 기원 및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생일을 양력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간혹 음력 생일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지, 이런 개념들이 우리의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12개의 달, 365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그 기본 원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요. 1년간의 주기를 구분하고 달력을 만드는 역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종류와 발달 정도가 상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법은 어떤 천체를 기준으로 1년과 한 달의 길이를 정하는지에 따라 태음력과 태양력, 그리고 태음태양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력은 태음력에서 출발하여 태음태양력 또는 태양력으로 변해갔는데요. 먼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을 1년으로 삼아 계산하는 역법입니다. 기원전 18세기경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 별자리가 오벨리스크 끝에 걸리는 때를 기준으로 시리우스가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날 때까지의 일수를 계산했는데요.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 관측 결과를 통해 1년을 365일로 정했으며 이것을 30일로 이루어진 12개의 달로 구분하고 연말에 5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태양력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때 시리우스 별자리와 태양의 관계에 대한 더 정밀한 관측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1년이 365.251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율리우스력이 채택되었습니다. 1582년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다시 1년의 길이를 365.24251로 하는 그레고리력을 확정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태양력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태음력을 사용하다가 1896년 1월 1일에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에 의해 태양력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태양력은 달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태양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한 비교적 간단한 역법이지만 여기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년의 평균 길이에서 365일을 제한 소수분 0.24251이 쌓이고 쌓이면 1년에 하루씩을 더하는 윤희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몇 년에 몇 번 둘 것인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이 365일인 해를 평년, 윤일이 더해져 366일이 된 해를 윤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윤일의 주기와 개수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년을 365.251로 정했던 율리우스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의 윤희를 두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실제와 가장 가까운 값은 128년에 31일의 윤희를 두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행력인 그레고리력에서는 앞서 언급한 4년법과 128년법을 조합하여 400년에 97번의 윤희를 두는 방식으로 1년의 평균 길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력과 상반되는 태음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음력은 순수하게 달의 주기만을 고려한 역법으로 달이 지구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기원전 1만 5천년경에 바빌로니아인들이 달을 관찰하던 중 태음력을 창안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달의 주기는 평균 29.536일 정도로 날짜가 딱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음력에서는 한 달의 길이로 29일과 30일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달의 주기만을 이용한 달력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태음력은 1년이 354.36일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365일과 약 11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절의 변화는 지구의 공전, 즉 태양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태음력을 사용하게 되면
날짜와 계절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는 터키, 이란, 아라비아, 이집트 등 이슬람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슬람력이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1년의 일수가 다른 곳에 비해 11일씩 짧기 때문에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태음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태양력에 비해 모자라는 11일을 적당히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곳에나 11일을 끼워 넣으면 또 달의 주기와 어긋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달력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려면 3년 동안 생기는 33일의 오차를 새로운 한 달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정밀하게 해보면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두었을 때 두 달력이 거의 맞아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양력생일과 음력생일이 일치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중국 춘추 시대인 기원전 600년경에 동양에서 먼저 발견되었는데요. 이 19년이라는 기간은 예로부터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 동양에서는 이 방법을 장법이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메톤의 주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음력을 보완하여 계절의 변화와 맞춘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태음태양력에서도 두 달력이 딱 맞아떨어지는 19년이 되기 전까지는 달력이 계절과 조금씩 어긋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중국인들은 절기라는 절묘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은 대략 360일마다 반복되므로 이것을 24등분하여 약 15일마다 마디를 만들고 계절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달력 자체는 음력을 사용하여 달의 모양으로 날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면서 농사는 절기를 보고 따를 수 있도록 15일 단위의 계절 달력을 하나 덧붙이는 셈인데요. 이런 절기의 도입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나 고려, 조선시대에 이 같은 중국의 태음태양력을 배워와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짜와 계절을 관장하는 태양력, 태음력, 태음태양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에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이어지는 평일을 하루 더 휴일로 정하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휴일이 67일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달의 주기 때문에 명절 연휴가 줄어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태양력과 태음력은 상반되는 개념이며 태음태양력은 두 가지를 보완하여 만든 역법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천체의 주기적인 운행을 통해 시간 단위를 정하고 날짜를 계산한다는 기본 원리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토플 시험에 대비하셔서 세 가지 역법의 각 특징에 대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토플 백서의 노가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